저항을 여러 개 접속해 봤고 건전지도 여러 개 접속해서 회로를 구성했어요. 회로 특징을 키르프 제1법칙, 2법칙으로 나눠서 봤어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 그럼 한번 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꼬마 정부 한 개를 달고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얘가 몇 볼트짜리인지 제가 재고 싶어요. 그러면 전압계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로에다 연결해야 몇 볼트인지 알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전압계는 이 전원에 직렬로 접속해야 될까요? 병렬로 접속해야 될까요?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병렬?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압, 병렬을 일정하다. 맞아요. 정확했어요. 이렇게요. 전압계를 이렇게 측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압이 몇 볼트인지 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전압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 더요. 이번에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거든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전류계는 전원에 직렬 접속할까요? 병렬 접속할까요? 직렬 접속하겠죠. 왜요? 이렇게 접속해요. 이렇게. 전류계입니다.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접속시키면 되겠죠. 왜? 전류가 직렬로 접속했을 때 일정한 전류값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이에요. 자, 전압계는 전원에 무슨 접속해야 된다? 병렬 접속해야 됩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전류계는 전원에 무슨 접속해야 된다? 직렬 접속해야 합니다. 이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정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에 물론 우리 뭐 건전지로는 그렇게까지 큰 전압을 넣지 못하겠지만 제가 여기에 1000V짜리라고 해봐요. 근데 전압계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100V까지밖에 측정을 못한대. 그러면 1000V를 나는 측정하고 싶은데 1000V인지 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원 전압이 커. 다시 말해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넘어가는 전압이야. 그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배율기라는 녀석의 도움을 받습니다. 배율기는 뭐냐면 가변 저항기예요.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 그래, 그러면 배율기 써봐. 배율기를 너 달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배율기를 전압계에 직렬 접속시킬 거예요? 병렬 접속시켜서 할 거예요? 이게 또 문제에 나와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 얘는 100V밖에 못 재. 얘가 1000V 걸려.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저항을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저항을 연결시켜서 이 저항이 900V를 잡아먹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100V 딱 하면은 얘가 900V 먹었고 내가 100V 측정했으니까 오케이, 얘 1000V 맞네 할 수 있겠죠. 이 저항이 900V 잡아먹게 하려면 전압계에 직렬로 접속해야 돼요? 병렬로 접속해야 돼요? 그렇죠. 왜? 전압 강화. 자, 여기에요.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면은요,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죠? 이 전류가 지나가서 얘랑 만나면서 얘가 몇 볼트를 소비하면 된다고? 900볼트를 ปุ๊ 먹어버리면 된다고. 100볼트 측정해서 1000볼트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배율기는 누구한테? 전압계에 무슨 접속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직렬 접속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이거요. 자, 마찬가지야. 전류계도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측정 범위를 벗어나 전체 흐르는 회로의 전류가. 자, 그러면 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걔 이름이 바로 분류기입니다. 이거 외우기 힘드시면 이거 보여요? 요 가운데 글자 똑같죠? 그래서 분류기고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분류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퀴즈가 나오죠. 전류계에 무슨 접속을 해야 돼요?
분류기를, 그쵸? 병렬. 요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임의의 접속점에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분배가 돼서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흐르는 회로의 전류가 1000A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00A까지밖에 측정을 못해. 그러면 얘가 이 저항기로 몇 암페어를 끌어당기면 돼요? 900A를 끌어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분자예요. 분배시키는 거죠. 전류를 내 몸으로 좀 분배시키고 쟤한테 100A.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결론. 자, 분류기는 전류계에 무슨 접속시켜야 된다? 병렬? 맞아요, 병렬이에요. 병렬 접속시켜야 돼요. 근데 이 책에서요. 네. 전류계 작은 저항기를 분류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류기 900을 되게 그러니까 이 저항값이 작아야지 900A를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 저항기가 분류기의 저항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측정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전류를 지 몸으로 끌어당겨 올 수가 있으니까. 저항이 작아야 큰 전류가 들어오잖아.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배율기 봐봐. 배율기는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측정 범위가 커지겠죠. 왜? 얘가 크면 클수록 전류하고 곱해서 큰 전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하는 거 누구였어요? 분류기예요. 분류기 1번. 그래서 이 정도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배율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전압계를 통해서 전압을 측정했고요. 전류계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했죠. 이번엔 미지의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하고요. 설비 시간에도 이제 나올 거예요. 검육의 내부 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자, 얘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회로예요. 이런 회로에서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 접속점에서 전류가 어떻게 돼? 분배가 돼. 그래서 전류 갔는데 선생님 여기서 또 분배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G라는 게 검유계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야. 근데 이 검유계 지시값이 0이래. 그럼 일로 전류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안 흐른다는 말이에요? 지시값이 0이니까. 전류 안 흘러, 일로. 이 상태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표현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회로에서 검육의 지시값이 0인 거 평형 상태. 자, 평형 상태일 때요. 어떤 게 이제 되냐면 어떤 식이 되냐면 서로 마주보는 두 저항 있죠. 마주보는 두 저항의 곱이 같대요. 식으로 써볼게요. P 곱하기 X가요. R 곱하기 Q의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더래. 자, 다시 말해서 이 둘의 저항값이 같으면 이쪽으로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저항값을 모른다고 했을 때 평형 상태라면 우리가 이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P분의 R 곱하기 Q로. 이렇게요. 실제로 문제로 보면 훨씬 쉬워요.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회로에서 검육의 지시값이 0이래요. 일로 전류 안 흐른다는 뜻이야. 이거 무슨 상태? 평형 상태. 평형 상태면 성립하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주보는 두 저항의 곱이 같다. 그러면 X의 저항값은 몇 옴이 된다는 말이 돼요? 100 곱하기 40이 4000이잖아. 400이 되겠죠. 40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40은 10 곱하기 X와 같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휘트스톤 브릿지 방법이다. 자, 우리가요. 혹시 그 노트북 같은 거 전기가 들어가고 있을 때 전자제품 손으로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전구라든지
TV라든지 어때요? 그쵸? 이거야.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이에요. 열이 나요. 그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라는 개념을 전류가 도선을 흐를 때보다 우리가 부하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열이 나오기 시작해요. 얘들이 에너지 발산을 해요. 열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전류의 열작용.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전기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 처음 나오는 개념은요, 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력.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책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한 일.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전력하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P죠. 이 P가 파워의 P예요. 우리 파워 하면은 약간 능력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힘, 능력.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전자제품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표현할 때요. 지금 저라는 사람이 있고요. 제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 둘 다 1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저는 100가지 일을 했고요. 얘는 30개의 일을 끝냈어요. 그럼 둘 중에서 누구 능력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저죠. 제가 100개 있잖아요. 얘는 30개밖에 못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지금 평가했어요? 같은 시간당 일을 얼만큼 했느냐를 본 거잖아요. 이거예요. 자, 네 능력이란, 자, 능력이에요. 파워는 시간당 우리가 일을 뭐라고 기호로 썼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지. work, W. 이거예요. 시간당 한 일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복습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일이라는 것 누구라 그랬어? 곧 전압이라고 했어요. 왜? 전압만큼 전자가 이동을 하면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이 뭐였어요? 전하당 한 일이 바로 전압이다라고 했고, 그러므로 여기서 일이란 V 곱하기 Q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V 곱하기 Q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갈게요. 자, 요거 뭐였어요? 전하량. 전하량이란, 전류란 시간당, 일정 시간당 거기를 지나간 전하량이었어. 그죠? 여기에서 전하량은 어떻게 식이 나왔어요? I 곱하기 T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냐? T분의 V 곱하기 I 곱하기 T라고 쓸 수가 있어. 약분되죠? 자, 뭐가 나와? V, I가 나와. 아, 선생님,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는 항상 전기 회로죠. 모든 게 다 전기 회로잖아. 지금 얘 전기 회로죠. 전기 회로 값으로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전기 회로 값이잖아. 220V 줬을 때 3A 흘렀대. 그럼 그때 걔 능력이 얼마야? 바로 계산 가능하죠. 이거 하려고 그런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도 봤지만 VI, R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V하고 I의 곱으로만 알 수 있어. 그럼 R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식을 살짝 더 변형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살짝 지울게요, 중간에.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VI가 나왔어. 옴의 법칙에 의하면 V는 우리가 뭐라고도 식을 쓸 수 있어요? I 곱하기 R이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I 제곱 R로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VI 관계 알았어. I, R 관계 알았어. 이제 무슨 관계만 남았어? R하고 V 관계만 남았어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I라는 녀석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 제곱 R이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 곱하기 R이죠. 약분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R분의 V 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V 두 개 반복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결론은 전력이 뭐다?
전자제품의 능력이다. 능력이 뭔데? 시간당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시죠? 이거를 우리가 전기 회로값으로 계산하고자 하면 V 곱하기 I를 해도 되고 I 제곱 R을 해도 되고 R분의 V 제곱을 해서 계산할 수 있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요. 단위는 뭘 써요? 와트요. 오늘 집에 가서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뒤를 돌아가지고 그 레벨 보세요. 이 라벨 보시면 거기에 몇 와트라고 써 있어요. 소비전력. 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저랑 볼게요. 자, 이걸 물어봤어요. 자, 3분 동안 시간을 줬네요. 자, 뭐 써야 돼? T. 이렇게 쓰면 되죠. 얼만큼의 일을 했대요? 18,000줄의 일을 했대요. 자, 그때 소비 전력이 얼마냐? 자, 네 능력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능력이란 뭐라고 했어? 시간당 한 일이라고 했거든. 자, 3분을 초로 반드시 바꿔주셔야죠. 우리 기준 단위 초니까. 그리고 몇 줄? 18,000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소비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래요? 0.4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래요. 그러면 이 녀석의 능력이 얼마야? 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자, 우리 능력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뭘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위에다 써볼게요. P는요, T분의 W, VI,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와트였거든? 이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V 해고 VI죠. 100 곱하기 0.4가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주는 조건이 매번 달라질 거예요. R 값과 I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뭘로 계산하면 돼요? 얘로 계산해야 돼. R 값하고 V 값을 준다? 그럼 얘로 계산해야 돼. 방금처럼 V하고 I 값을 준다? 그럼 얘로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식이 어디에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91번, 92번, 93번 푸실 건데요. 푸실 때는 반드시 관련 공식을 옆에다 써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91번 문제 먼저 보세요. 100V 전압을 줬더니 자, 능력이 몇 와트가 생겼어? 300W의 힘이 생겼어. 그때 저항값이 얼마냐죠? 자, 봐봐요. 우리가 전력의 공식이 시간당 한 일이면서 전압과 전류도 곱했고 전류와 저항도 곱했고 저항과 전압의 관계도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저기 네 가지 공식 중에서 무슨 공식 써야 돼요? 91번 풀려면? 이게 중요해. 91번 풀려면 뭐 했어야 돼? 마지막 거. 맞아요. R분의 V 제곱이죠. 저 지금 공식 잘못 썼죠. 이거요.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요. T는 R분의 V 제곱이랍니다. 대입. 300은 R이 얼마인 줄 모르고요. 100의 제곱이래요. 자, 여기서 잠깐. 분모의 R값을 알고 싶으면요. 이 항에서 요 300하고 R을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R은 300분의 100의 제곱이야. 그죠? 이게 얼마? 33.33333333. 이게 나오겠죠. 자, 92번 갈까요? 92번은 20A의 전류, 얘를 I라고 해볼게요. 전류를 흘려줬대. 그랬더니 능력이 몇 와트가 나왔대? 60W가 나왔대. 맞죠? 근데 누구한테? 어떤 저항한테. 근데 이 저항에 이번에는 전류 바꿨어요. 바뀐 전류 I 다시를 넣어줬더니 당연히 전력도 능력 바뀌지. 전류가 달라졌는데.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건 바뀐 전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봐.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92번을 풀 수 있을까요? 1번 VI, 2번 I 제곱 R, 3번 R분의 V 제곱. 몇 번 공식 집어넣어야 될까요? 1번, 2번이죠. 왜? R, I죠. P죠. V는 어디도 없어요. 전압 줬어요? 안 줬잖아. 1번 못 풀어.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2번 공식으로 가면은요, P 다시는 I 다시 곱하기 R입니다. 제곱이에요. 근데 I 다시는 알아요. R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P 다시를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R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R 값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볼까요? 자, 60W가 나왔거든요. 언제? 제일 처음에 20A의 전류를 흘려줬을 때 60이 나왔다고. 여기요. 그러면 R값 얼마 나와요? 20의 제곱분의 60이 나오지. 이게 얼마? 0.15가 나온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 저항 녀석이 0.15였구나 집어넣고 바뀐 전류가 얼마? 30A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뀐 전력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전압 줬네요. 200V에서 능력이 1kW가 나왔어. 자, 여기서 잠깐. 킬로가 의미하는 게 몇이게요? 맞죠. 1000이에요. 그래서 이건 1000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W의 능력을 가졌어. 뭐가? 난로가요. 전열기 난로죠. 거기다가 근데 이번에 바뀐 전압을 주네. 100V를 주게 되면 그때 얘 능력치 어떻게 변해? 이 문제라고. 아까 92번 문제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죠. 근데 92번하고 뭐가 달라요? 92번은 뭘 줬어? 전류를 줬어. 근데 93번은 뭘 줬어? 전압을 줬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여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번 공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1번 VI, 2번 I제곱 R, 3번 R분의 V제곱이요. 몇 번 공식 써야 돼요? 네, 3번이요. 왜? 전열기에 전압을 줬대잖아요. 전열기는 부하죠.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이잖아. 그러니까 R하고 V 값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바뀐 전력을 구하려면 R분의 V 다시의 제곱을 해줘야 구할 수가 있는데 V 다시는 알아요. 왜 문제에서 줬거든. 근데 R을 모르니까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이 R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줬잖아. 저기서 풀 수 있어요. 풀어볼까요? 1000W는 킬로 풀었어요? R분의 V의 제곱이었다고요. 이렇게요. 자, R 어떻게 구한다고요? 바꿔, 자리를. 1000분의 200에 제곱하면 얼마예요? 4만이죠? 없어지니까 R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40이요. 저 전열기 녀석 40옴짜리였구나. 그리고 바뀐 전압이 몇 볼트? 100볼트요. 100볼트에 제곱해주면 나오겠죠. 이거예요.